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순서입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368에 1002번, 1003번입니다. 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7월 25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서 발표한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번엔 핵심이 상속세 개편이라고 하던데 네.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네. 네. 일단 어떻게 바뀐 거죠? 공제가 이제 지금 공제액을 네. 인상을 했는데 네. 통상적으로 공제 그러면 일괄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가 있는데 네. 배우자 공제 쪽은 손을 안 댔고요. 일괄 공제에서 기초 공제는 이어 그대로 놔두고 네.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을 네. 1인당 5억으로 10배를 공제를 10배를 했습니다. 갑자기. 네. 네. 그리고 이제 인원수 제한 없이 그렇게 공제를 해준 걸로 하고 배우자 네. 공제는 손을 안 댔습니다. 배우자 공제라든가 일반 공제가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시장에서 그렇게 좀 했었죠. 기대를 했었죠. 네, 네, 네. 그랬는데 네. 전혀 다르게 나왔네요. 그건 손을 안 댔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세율이 좀 낮아져야 된다 해서 네. 글로벌 스탠드가 명목 소율이 한 26%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저기 대통령실에서는 한 30%까지 낮추려고 했었는데 아마 정부에서는 너무 세수 감소가 커서 네.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고 네. 40% 정도 최고 세율을 그렇게 지금 10% 정도 낮췄습니다. 네. 그 대신 최저 세율이 이제 1억 미만은 10%였는데 2억 미만을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네네네. 네. 1억을 좀 상향을 해줬죠. 네. 최저 구간을. 그리고 이제 최대주주 할증과세 20% 있던 거 요걸 이제 폐지를 한다는 것은 세 가지가 이제 주축으로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세법 개정안이라니까 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여야가 합의가 돼서 국회에서 통과돼야 본격적으로 언제 뭐 입법 예고 거치고 뭐 하고 해서 내년쯤에 시행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근데 지금 야당안은 네. 세율 쪽은 지금 전혀 고려를 안 했던 것 같고요. 세율. 공제액만 네. 공제액만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일괄 공제를 한 5억 더 높이고 네. 배우자 공제 5억을 높여서 네. 10억 정도 일괄 공제를 높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야당 안 하고 협의를 이제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동의를 해줘야 될 테니까요. 근데 좀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부자 감세 쪽 측면에서 네.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배우자 공제를 야당에서는 5억으로 늘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괄 공제, 일괄 기본 공제도 공제 5억으로 늘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배우자 공제가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부부가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네. 공제를 받지만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이제 공제를 못 받지 받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차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별이 있죠, 당연히. 네. 원래는 다른 나라에서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는 네. 요거는 대물림이 아니잖아요. 네, 네. 상속세는 대물림이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공동재산 형성을 해서 네. 재산을 일궜는데 네. 배우자가 받아간다 한들 네. 기대해봐야 5년에서 10년 안에 또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이 또 이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나라들에서는 배우자가 공제 한도 없이 공제해 준 나라도 많고요. 네. 미국 같은 데도 공제가 굉장히 크죠. 높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수준이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그런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대물림이 아닌 상황에서의 배우자는 조금 더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기본 공제 5억은 너무 낮다는 거죠. 네. 네. 자, 기존의 현행은 1억 원. 이건 상속세, 증여세율이 다 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율은 상속증여세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말은 상속세라고 했지만 상속증여세율이에요. 상속증여세율이 다 같이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적용되고, 구간이 원래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이렇게 돼 그게 있었죠. 1, 2, 3, 4, 50%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개정안은 2억 원 이하로 10%, 10%. 네. 5억 원 이하가 20%, 10억 원 이하 30%는 같은데 10억 원 초과되는 순간부터 40이 되고 50은 없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좀 어쨌든 상속세 부담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인적 공제, 이제 공제액을 늘려주면 중산층 이하 사람들 혜택이 커져요. 네. 30억에서 60억 사이 혜택이 커지고 네. 세율을 낮추면 네. 고액 자산가들 혜택이 커져요.
근데 중산층을 얼마로 보는 건데요? 근데 이제 대표님? 통상적으로 좀 타켓이 저희들이 네. 봤을 때는 3억, 30억에서 60억 사이. 그렇게 중산층이 이렇게 돈이 많은가요? 이쪽에 이제 인구가 과세 대상 인구가 좀 많으니까 아, 그렇게요. 그쪽을 낮춰주고 네. 세액 부담을 줄여주려고 타켓을 삼아서. 네. 근데 이제 공제만 늘려주면은 네. 또 저기 이제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버리니까 네. 그쪽도 좀 고려를 해서 예. 그 세율도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정반에는. 네. 절세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얘기들 하던가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요. 네. 30억 기준에서 네. 자녀가 한 명 있을 때는 네. 1억 5천 있던 상속세가 8천으로 줄어드니까 7천만 원 정도 줄어들어요. 네. 효과가 크지 않은데 자녀가 3명 있으면 네. 4억 4천이던 상속세가 예. 4천만 원 줄어들어서 와. 90% 절세 효과가 생겨요. 아, 그렇군요. 예. 자녀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네. 많이 나누신 분들은 지금 좀 안심이 되시는 거예요. 이 법이 그렇습니다. 통과되면. 근데 이제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법이라는 게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출산 자녀책이 아닐까요? 지금 저희들 출산율이 너무 조금 떨어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상속을 하시는 분들은 7, 80 요즘 고령화되니까 네, 90, 네. 100세까지도 가면서 상속이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증여는 다릅니다만. 예, 예. 근데 그분들이 추가로 아이를 낳아서 이게, 네. 이게 출산 직접적 장려 출산 장려 정책은 안 아닌 것 되기 같고. 때문에 조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0, 40대가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때는 상속할 수 있는 상속이 나이가 아니니까 아니고, 예. 그럼 누구를 위해서 출산장 직접적 효과는 떨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시장에서는 얘기들은 네. 오히려 손자녀들한테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네. 효과가 더 있지. 네. 예, 자녀들을 이렇게 올려주는 것은 직접적 효과는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폐지하겠다 이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죠? 네. 폐지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예, 자산세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지방 재정 교부금 때문에 이것이 감소가 일어나니까 손을 못 댄 것 같고요. 네. 야당에서는 아마 1주택자에 대해서는 네. 뭔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금 조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당에서. 야당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네. 협의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서울전화 02에 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68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실까요? 네, 선생님. 제가 2015년에 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상가주택을 4분의 1을 상속을 받았어요. 형제간이 예. 나눠서요. 예. 근데 원래 지방은 1억 원 이하면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고 했는데 예. 상속 지분도 1억 원 이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나요? 이제 법을 다 이거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그게 지방의 1억 이하는 안 된다 이 뜻은 취득세에서 하는 얘기예요. 취득세에서는 주택수에서 안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상속에서는 소수 지분도 주택수에 들어가는데 다만 지금 그 내가 갖고 있던 기존 주택 있잖아요. 그걸 처분하실 때는 요거는 주택수 빼주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네. 상속을 2015년에 받았고요. 네. 저희 집을 2016년에 샀어요. 근데 지금 지분이 4분의 1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집으로 보게 되는데 똑같이 지분을 받았다면 연장자 집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모님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공동상속으로 받았을 때는 네. 내가 상속 받고 난 다음에 이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러면 제가 저희 집을 2016년에 샀어도 팔아도 양도세 예. 그건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단독 상속을 받으신 분들은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분은 공동 상속을 받으면서 네. 소수 지분을 받았기 때문에 네. 상속 받고 난 다음에 산 집도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도 알겠습니다. 굉장히 혜택이 어렵습니다. 그게 복잡합니다.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체를 그렇습니다. 다 받은 게 아니라 일부 소수 지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 예. 때문에 그래서 분리를 지금 받을 가장 수 큰 사람 없으니까. 걸로 보기 때문에 그는 집이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많이 준다고 더 받으라는 게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실까요? 예, 세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택 계획개발 지역에 1995년 4월에 2억 4,500을 주고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예, 96년 12월 13일에 분양을 받고 예, 99년 12월에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단독주택을 2억 4,500에 주고 사고 예, 이거 평가받은 게 1억 4,700에 평가를 받았어요. 예, 그럼 약 1억 원 차이가 나는데 예, 이 금액은 나중에 양도시에 네,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가요?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필요경비 빼줄 때는 예. 지금 선생님이 받으신 권리가로 하는 게 아니고 1억 4,700이 아니라 예. 당초 취득가액 2억 4,500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옛날 그 9억을 샀을 경우에 그 가격으로요? 그럼요. 그리고 추가 분담금을 물었으면 그것까지 필요경비를 빼주는 거고 아, 예. 추가 분담금을 안 물었으면 이거 지금 2억 추가 4,500 분담금이 2,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것까지 필요경비를 떼주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줘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제가 그러면은 1999년도에 네. 대통령령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재개발 조합원도 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네. 저는 114제곱미터짜리를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네. 114제곱미터는 예. 그때 당시에 99년 6월 30일까지는 면적 제한 없이 해줬는데요. 예. 7월 1일 이후부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해줬어요. 85제곱미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114제곱미터가 돼버리면 예. 그 99조 적용 대상이 안 돼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아, 예. 네. 그러면은 처음 저 구옥주택을 매입했을 때 금액에서 네. 거기다 플러스 네. 그 추가 분담금에서 네. 그 분양금을 빼고 네. 나머지는 양도소득세에서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감면 혜택은 안 된다고요, 선생님은. 양도소득세에서. 예,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2억 4,500원 빼주고. 필요경비로.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 질문도 잘하시고 여러 군데서 알아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게 네. 1999년에 양도소득세 감면 그 특례 나왔을 때 특례가 나왔었어요. 그게 5년간이었었나요? 어떤 네, 거죠? 5년간 그냥,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100% 네. 감면해주고 네. 그 이후 건 감면이 배제되는데 네. 그때 적용 시간이 이제 면적 제한 없이 99년도 6월 30일까지 해주고 네.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6개월 더 연장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99년 12월 말인데 네. 이분은 이제 99년 말까지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114제곱미터짜리는 적용이 안 됐어요. 조금 작은 거 받으셨으면 됐을 텐데.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서울 전화 02-368-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전화가 들어오네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요. 네. 주택을 재개발 신축 아파트를 2022년 2월에 입주했어요. 예. 그랬는데 2023년도 11월에 또 재개발 구역 하나 거 샀거든요. 예. 무허가 주택을. 예. 그래서 그게 2020년 12월에 사업 시행인가가 나고 어떤 게? 네? 어떤 게? 재개발 구역 무허가 주택 산 게 2023년 11월 달에 사셨다고 안 했어요? 2023년 11월에 샀는데 네. 먼저 주택을 팔면은 비과세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네. 재개발 구역에 사셨는데 이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졌나요? 네네, 떨어졌어요. 관리처분 인가가 22년 5월에 떨어졌어요. 5월에 떨어진 상태인데 23년 11월에 사셨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조합은 입주권 상태에서 사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집은 조합원인데 무허가 주택이더라고요. 무허가 주택이 망정. 어쨌든 입주권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거는 그 권리 정산 산정 일자에 네. 입주권 주인이 주어졌기 때문에 조합은 네. 입주권로 보는 거고요. 네네. 지금 22년 2월 달에 입주한 이 집은 네. 원래 주택을 갖고 있다가 재개발이 돼서 입주하신 건가요? 이것도 2009년도에 집을 산 건데요. 네. 이것도 또 무허가예요. 예. 근데 조합원으로 돼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2022년 2월 달에 입주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1년 지나서 지금 조합은 입주권을 사셨기 때문에 네. 지금 입주하신 이 주택을 아파트를 3년 안에 파시면 네네. 2026년 11월까지 파시면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3년 안에 못 파시면 네네. 여기 재개발이 완성돼 가지고 네네.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입주를 하셔서 네. 1년 사시고 네. 그리고 3년 안에만 팔면 또 비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1차, 2차로 나눠지거든요. 네. 1차는 그냥 입주 안 해도 상관없고 3년 안에 네. 팔면 네네네. 3년이 지나서 팔 때는 반드시 내가 입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주는 할 건데 그거 지으려면은 28년도에 입주거든요. 그렇죠. 28년도 이제 입주 시작되면 네. 근데 들어가서. 그거를 입주는 그때 가서 하고 지금 먼저 집을 네. 지금 이거 하는 걸 3년 안에 이제 내가 이걸 처분하려고 했더니 네.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내야 된다고 그래요. 아직 팔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그거를 어떻게 왜 그렇게 해석을 하시죠? 왜 그러냐면요. 네. 이 말하기를 이거를 집을 재개발되는 걸 집을 샀으면은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네. 뭐가 주택을 샀기 때문에 주택으로 안 들어가서 양도세를 내야 지금 된다고. 이미 관리처분이 떨어졌잖아요. 예. 관리처분이 떨어지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 앞에 것은 무허가냐 유허가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그렇게 몰라요. 아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제 그 가까운 세무사님한테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은 네네. 관리처분이 난 조합원 입주권을 사셨다는 거는 네네. 그 앞에는 주택이든 무허가든 땅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네. 지금 조합은 입주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단 만약에 말이에요. 관리처분일 네. 이전에 샀으면은 달라지겠죠. 그렇죠. 달라지겠죠. 22년 네. 5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난 걸 23년 11월에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 거는 조합은 입주권이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3년 안에 파시면 괜찮고 네. 3년이 지나서 파실 때는 준공 떨어지고 이사 가셔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게 전화를 네, 끊으셨네요. 이거 무허가 주택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착각하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서울전화 02-368에 1002번 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청취자 사연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성준 님의 사연입니다. 양도세 절감을 위해서 3년 전쯤에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했습니다. 배우자도 저도 급여소득자인데요. 감정평가에서 감정가 7억 원을 기준으로 부담부 증여했고 증여 당시 대출금은 3억 원이고 증여 이후에 채무 인수를 통해서 배우자 명의로 대출자도 변경했습니다. 네. 증여 이후에도 대출 원리금 상환은 저희 급여 통장에서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송금해서 자동이체 형태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고 1년 전쯤에는 제 통장에 있는 5천만 원으로 원금 일부도 상환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대출금 상환의 원천이 배우자가 아니면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부부는 네. 경제 공동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대출금 상환의 원천이 꼭 배우자의 급여 통장에서 인출된 금원으로만 상환해야 되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네요. 네. 네. 지금 이제 부부 공동 운명체니까 네. 경제 공동체니까 생활비를 나가든지 학자금이 나간다든지 진료비가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공동으로 사용되니까 그렇죠. 상관없어요. 네네. 그거는 통장에 누구한테 있든 상관없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주신 것이 부동산이 지금 뭐라고 그랬죠? 이게 그거 아파트를 줬잖아요. 부담부 증여로 7억 원 7억짜리를 감정가. 주면서 네. 채무를 3억을 뺐으니까 네, 4억. 이때 증여가액은 4억이거든요. 네. 근데 이 채무는 지금 배우자의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되고 이자도 구입해서 부담을 해야 갚으셔야 돼요. 되는데, 네. 그런데 이거를 부담부 증여로 뺐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원금을 본인의 소득으로 안 내고 남편의 소득으로 내거나 이자를 내면은 네. 그것도 증여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2억까지 더만 6억에서 2억까지는 증여세가 나고 6억까지는 부부 사이에 10년간 괜찮으니까. 증여세가 네, 네. 없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예. 그러니까 상환을 할 때 네. 10년 내는 2억까지만 상환을 하시고 네, 네. 10년 지나서 나머지 1억을 상환하시면 또 다시 6억까지 증여가 되니까 네. 괜찮을 수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남편의 돈 가지고 아내의 채무를 상환하는 거는 네. 경제 공동체라 하더라도 증여를 보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은 배우자도 저도 급여소득자인 걸 밝힌 거는 와이프 돈이 있는 거다. 네. 내가 네. 그냥 통장으로 줬을 뿐이지 사실은 와이프의 네. 돈으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아내도 지금 배우자 근로소득 있다는 예, 겁니까? 급여소득자라고. 그럼 그 급여 통장에서 변제를 하시면 되죠, 그거는. 그런데 남편 통장에서 넘어가서 그거는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증명을 하시면 될 네, 것 그럼요, 같아요. 내가 그럼요, 그동안에 그럼요. 이만큼의 네. 돈을 벌었다. 본인 생활비도 소득이 쓰고 있으면 나서.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그 혼자서 쓰고 네. 있는 거를 네. 굳이 통장에서 남편 통장으로 나갔든 그거는 큰 의미가 근데 없습니다. 급여소득자가 아닐 경우라도 네. 지금 이제 7억 원인데 4억 네.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어쨌거나 빚을 3억 원을 갚는 중인데 네. 10년간 부부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니까 가능하기도 10년 하고. 안에 2억을 네. 갚고 10년 네. 지나서 나머지 1억을 갚으면 네. 세금을 낼 일은 없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고 말씀이시죠? 배우자가 공동으로 급여가 발생하고 있으면 네. 이거는 누구 돈으로 하더라도 네. 소득을 섞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네. 괜찮습니다. 제일 먼저 배우자도 저도 급여소득자인가라고 그러네요. 밝히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예. 전화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말씀해 주실까요? 세무 상담 원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저 세무 상담 연결됐습니다. 전화로. 예. 네. 지금
광주에서 지금 아파트 조그마한 거 하나 지금 살고 있고요. 예. 용산 청파동에 가서 지금 재건축을 지금 시공 중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팔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요걸 팔게 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예. 팔 생각도 않고 지금 어떻게 팔 수도 없고 그런데 예. 요것을 지금 현재 용산 그 재건축하는 것을 네. 도중에 어떻게 팔고 사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네. 그거는 지금 무슨 세법상 문제는 이제 별도로 네. 이제 투기 과열지구에서 거래하는 네. 요건은 전매 제한이 있거든요. 그거는 네. 아마 조합에다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전매 요건이 되는지를 검토를 먼저 하시고 세법적으로는 파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이 양도 차익이 관리처분 계획이 지금 떨어졌나 봐요. 지금 공사 중이라는 것 보니까. 아, 예. 그러면 조합은 입주권 상태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준공 떨어진 다음에 파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전에 상담 받으셔서 세무사님한테 세금부터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양도 무시까지 하려면 아직도 몰랐는데요. 준공인게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예상세를 뽑아보시고 왜 그러냐면 관리처분 떨어지기 전에 파셨으면은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공제를 받으시는데 지금 관리처분이 떨어져 버리면 조합은 입주권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네, 네. 아, 예. 그래서 입주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장기보유 특공제가 배제돼 버려요. 아, 네. 그래서 세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군요. 예.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가장 불리할 때 지금 파시는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세금부터 계산해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청파동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용산구 용산구 청파동인데 청파동이겠잖아요. 지금 근데 재건축이 시공 중이라 하니까 네, 네. 이미 관리처분 떨어졌다는 여기는 이제 얘기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이고 네. 투기과열지구 맞습니까? 투기과열지구는 낮을 아닐 거예요. 그런가요? 네, 네, 네. 어쨌거나 그거는 5년 거주 이제 10년 보유를 해야 보통의 경우는 맞습니다. 이제 전매가 전매가 가능한데 가능한데. 예, 그 요건이 이거는 이제 되는지. 그 조합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나머지 세무 상담은 해드렸습니다. 네. 전화 다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주실까요? 네, 2023년 10월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상속 신고했고요. 예. 예, 납부 완료도 다 된 상태인데 예. 어떻게 하다가 그 상속재산 중에 예. 법인이 있었는데 부동산 법인이에요. 예. 그랬는데 그거를 세무사가 신고를 자산 평가를 그러니까 주식 평가로 해갖고 예. 감정 평가를 안 받고 예. 신고를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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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다시 수정 신고를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조사한다고 연락은 왔거든요. 네. 지방구청에서 네. 그냥 놔둬야 되는지. 예. 네, 어떤 지금 게 부동산이 시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시가가 한 60억 정도요. 60억 정도 되고 집을 네. 100% 다 갖고 계셨나요? 네, 그거는 네. 사전 증빙을 그러니까 전혀 못 하셨네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원래 법인이 그러니까 예. 형제끼리 남편의 형제끼리 갖고 있는 거라 반반씩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남편분 자기만- 지분만 따졌을 때 60억이라는 뜻입니까? 네, 네. 아, 네, 그러면 전체로 봐서는 120억짜리네요. 네. 네, 거의 지금 그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은 네. 감정평가는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세무사님하고 조금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네. 국세청에서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주식평가를 하게 될 텐데 네. 국세청에서 아무래도 평가사를 선임하게 되면 평가가액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선임하면은 저희들이 조금 조절할 때 조금 낮게 평가는 가능하거든요. 저희라는 게 일반 네, 네. 세무법인에서 아니 지금 이제 우리 납세자가 납세자가 네, 네. 의뢰를 하면 네. 그래서 그거를 네 군데 거를 가지고 산술평균 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여기 이제 감정평가 문제는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사실은 국세청하고 네, 납세자하고 대립관계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법적 안정성이 없이 지금 시행령도 규정 안 해놓고 사무처리 규정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납세자들이 이걸 좀 안 받아들이고 감정평가라는 있거든요. 부분에 네, 그래서 대해서요? 어떤 네. 경우는 지금 1심에서 납세자들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네. 세무사님은 조금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이제 보고 네. 예, 우리가 평가를 안 하고 온전하게 세무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세금 추징 당하면 일단 네. 그걸 놓고 세금을 내놓고 나서 불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대안이거든요. 아니면 예. 지금
지금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서 다시 수정 신고를 하는 게 어떨까요? 굳이 지금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이런 게 들어오면 보통 몇 년 동안에 그 결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원래는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안에 결정 기간 안에 네. 이것이 감정평가 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네. 신고기한 나서 9개월이 아직 경고 안 됐거든요. 네. 그 사이에 있으세요. 그렇게 조사를 나와서 이제 감정평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제 결정을 네. 하겠지만 네. 이미 국세청에서는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평가를 해라 네. 마라 하고 조사자들한테 네. 내려와 있어서 조사자들도 선택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래요? 네.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혹시 뭐 자진 그때 세금을 다시 이제 추가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 3% 자진 신고 그 공제해 준 거는 다시 이렇게 토해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 금액까지는 공제가 되는 거고 네. 추가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도 없지만 가산세도 없어요. 네, 가산세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낼 세금이었으니까 우리가 네. 신고기한 내 굳이 감정평가 안 했다고 그래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 네, 오히려 지금 신고기한 지나서 감정평가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퉈볼 수라도 있죠. 싸워볼 수라도 있죠. 근데 한 가지만요. 네. 그럼 오히려 그냥 감정평가를 지금 받아서 저희가 두 군데 받아서 네. 그 자료를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 지금 하지 마시고 네. 세무사님이 이제 조사가 시작되면 네. 수임받은 세무사님께고 상의를 하셔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청취자분 김윤정님께서 다시 듣기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었거든요. 재방송으로 다시 청취 가능한가요? 다시 상세히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시 듣기나 유튜브 다시 보기에 대한 문의가 많으셔서요.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그 메뉴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서 성기영의 경제쇼 세무당담이라고 검색하시면 안수남 세무사님과 함께한 세무상담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상담 전화로 이제 신청해서 답변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본인의 일이라도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다시 듣기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더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가 계속 들어오는데 일단 전화를 받아볼까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예, 4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딸 4명이 공동 상속받은 시골 주택이 한 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머니와 제가 단둘이 거주하다가 2017년도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또 단독으로 상속받은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지 이게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네. 지금 딸 4명이 공동상속을 받았는데. 예, 40년 전에. 40년 전에.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제일 큰 딸이 누구셨어요? 저는 큰딸은 언니고 저는 막내. 그럼 딸 넷이 받았고 어머니는 빠졌네요? 엄마도 같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러면 그때 받을 때는 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따로따로 살았어요? 전부 같이 살았어요. 40년 전이니까 저도 같이 어렸고. 살았죠? 네. 예. 지금 우리 국세청에서 유권 해석은 예. 지금 이 경우에 동일 세대 간의 상속이 이루어진 거는 특혜를 안 준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세심판원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경우에는 동일 세대일 때 안 된다고 해석되지만 예. 지분이 작은 사람은 그거는 빼준 것이 맞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견해가 약간 다르게 하고 있는데 예. 국세청 유권 해석이 아직 안 바꾸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는 과세를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상속받은 2017년도 이 주택은 예. 원칙적으로 공동 상속받은 이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줘야 맞거든요. 예. 그래서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예. 그런 국세청 해석과 지금 심판원의 견해가 다르고 있으니까 조금 세무사님한테 견해를 상담 받아보시되 예. 이게 시골집이라는 게 크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액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크지도 않다면은 요거를 다른 형제간한테 증여를 해버리거나 이 집을 내 걸 없애버리면 완벽하거든요. 예. 그걸 매매를 하시든지 증여를 하시든지 그런데 정리를 하시면. 첫 사연자 아까 상담 내용에서 공동상속주택은 제일 연장자를 주택 소유자로 본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제 주택이 아닌데도 엄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는데 동일 세대로 또 들어가 버리면 국세청 생각 해석하고 조세심판원 해석이 지금 달리 하고 있으니
예. 저희들은 조세 심판원 해석이 더 맞다고는 생각되지만 예. 일단 과세가 이루어지면 또 싸워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 시골집을 예, 정리를 정리하는- 하시면 그런 복잡한 일은 안 생길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애청자 L2566 레오님이신가 봐요. 레오66님께서 문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1996년에 구입한 대전 유성구 아파트와 2019년에 구입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 이렇게 2주택자입니다. 양도 차익이 적은 유성구 아파트를 내년 이후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몇 %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유성구 아파트는 실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네. 예. 지금 현재는 네.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유예되고 있고요. 네. 2025년 네. 5월 9일까지는 유예가 되고 내년 5월 있습니다. 9일까지. 네. 내년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또 유성구가 네. 조정 대상으로 지정돼서 네. 중과세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대전에 네, 네. 급등적은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중과세가 안 된다면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가능하고요. 아. 네. 15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30%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거주하고 나이하고는 상관없고. 네, 이분은 예. 연세가 60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상관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상관없습니다. 네. 네. 자, 청취자 5172번님의 질문입니다. 계속 문자를 주셨었는데 네. 드디어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네요. 부산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요. 시골에 1억 미만 주택이 있습니다. 시골 주택을 민박 그러니까 펜션업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네. 이 주택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좀 완벽하게 펜션으로 사용하면 완벽하게. 네. 여기에서 누가 일부는 사람이 살고 일부는 펜션을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예, 다 전체를 펜션을 운영하고 있으면 네. 이거는 주택수수 빼줍니다. 아. 예, 근데 펜션을 사용한 근거들이 이제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근거가 나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시골 주택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시군구에다가 신고를 해줘야 돼요. 펜션업에 네네. 사용하고 있다고. 네. 예, 그렇게 또 준비를 갖추시면은 비과세 받는 지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군구니까 부산시 예. 구청에다 아니 이제 시골 주택이 있는데 다 시골 주택 있는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은요. 휴대전화 끝자리 8160번 쓰시는 분입니다. 1995년도에 숙부님께서 분양 면적 10평짜리 상가를 8,200만 원 주고 매수하셨는데 사정이 있어서 조카인 제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2달 후에 숙부님께서 200만 원을 더 지불하고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등기할 때는 공시지가가 평당 250만 원이라 10평 값 2,500만 원으로 등기를 했는데 이 상가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숙부님께서 최초 매수한 8,200만 원짜리 계약서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상담 신청해 오신 분은 사연 들으면 참 지금 문제는 네, 8,200만 케이스가 원짜리 네, 네. 숙부님한테 분양을 받으셨는데 네. 당신하고 계약서 쓸 때는 예. 실제로는 2,500만 원짜리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네. 훨씬 더 양도 차익이 많이 생기겠네요. 그리고 숙부님이 네. 쓰고 갖고 있다는 분양 계약서는 네. 본인의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본인이 지금 2,500만 원짜리 계약서밖에 제시를 못 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세무사님한테 가서 네. 취득가액을 내가 잘 모르니 이런 네. 사정이 있으니 환산 취득가액이 얼마 네. 잡히는지 좀 확인해 달라 그러면 네. 세법상 인정되는 취득가액이 있거든요. 네, 네. 예, 그것이 오히려 또 8,200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2,500보다는 많을 것 같고. 더 많죠. 네. 그보다는 더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네. 예, 어쨌든 분양계약서는 본인 명의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써먹을 수는 없다. 네. 예, 그래서 세무사님 한번 상담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아슬아슬한데 네. 전화 하나 더 받아볼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울산에 사는데요. 네.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2008년도에 어머니가 그 자꾸 하시고 예. 그 이제 아버지하고 협의 글을 인해 가지고 상속을 받게 됐어요. 예, 건물 예. 하나를요. 예? 뭘 받았어요? 건물 상가 건물 하나 받았어요. 상가 건물이요. 예. 예, 상속을 받았는데 아버지하고 이제 협의에 의해서.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머니가 이제 그 건물을 제가 알기로는 제 88년도인가 그때 그 매매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취득하셨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세금을 내려고 하니 그때는 이제 어떻게든 세금을 냈는데 예. 지금 이제 제가 요거를 처분을 하려다 보니까 예. 그게 이제 그 등기 필증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거 취득가는요. 예.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2008년도에 예. 상속 받을 당시 평가액인데요. 예. 아마 그거는 그때 당시 공시지가하고 기준시가로 평가를 했을 거예요.
예. 예, 그건 세법 평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걸 취득가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취득가를 제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거는 담당 세무사님한테 가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상속 받으실 때 네. 아니 지금 현재 상태로 평가가 가능하니까. 지금 네, 지금도 평가가 가능해요. 네, 아, 그래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그게 없어가지고. 예,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매매를 처분하게 예. 되면은 어쨌든 양도소득세가 붙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혹시나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올지. 네, 그거는 양도가액만 주시면 세무사님이 법대로 계산해 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이 54분까지인데 네. 지금 52분이라서 시간상 좀 마지막 전화 들어온 걸 받을 수가 없다는 점 좀 양해 말씀 구하고요. 휴대전화 끝자리 4923번 네, 사연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1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이주하기 위해서 아내 명의로 네. 1주택을 매입해서 이사했는데 네. 언제까지 주택 하나를 팔아야 양도세가 면제되는지요? 네, 이렇게 사업주의 물어보셨어요. 인가일 이후에 네. 만약에 취득을 했다면요. 네. 준공 떨어지고 네. 3년 안에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네. 1년 이상 살고 3년 안에 팔아야 돼요. 네. 그래서 대체주택을 3년 안에 팔면은 네. 그 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끝자리 8644님의 사연입니다. 2006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현재 15년째 거주 중입니다. 부모님께서 2009년부터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셨는데 돌아가셔서 단독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아파트를 언제 매도해야 양도세가 없을까요? 매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매도 기한이 물어보셨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상속받은 거라서 내 기존 주택 2006년에 취득한 주택은 네. 양도를 언제 해도 항상 비과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청취자 이정옥 씨의 질문입니다. 부모님께 상속으로 받은 주택이 있습니다. 3남매 공동 명의로 돼 있고 현재 장남인 오빠가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 매매 때 이 상속받은 주택도 세금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상속받은 주택 그 자체도 네. 1세대 주택 판정을 똑같이 하니까 다른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비과세가 안 되고요. 네. 이 상속주택만 갖고 있는 분들은 요 주택 한 채로 봐서 비과세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주택을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그 상속주택은 무조건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8월 28일 수요일에도 안순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 코너 준비합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시면 8월 28일 수요일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안순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